자, 오늘 문명 7 리뷰를 할 건데, 제 말을 듣기 전에 제일 저명한 게임 리뷰 채널들에서 한 말들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문명 7 인스타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시브 게임이라는 이 인스타가 있는데 자기네들 열심히 올려놨더라고. 자,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채널이죠. IGN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Love Getting Under the Hood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후드 빛을 기억하는 변태라는 뜻인데 그만큼 상세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역하면 문명을 파고드는 변태들한테 이 인트리그잉 이거는 이제 흥미이긴 한데 해석하면 흥미야. 근데 약간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명 시스템 파고드는 변태들한테 어그로 끌릴 게임이다 라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좀 비겁해. 왜냐면 약간 딱 팩트만 적어놨잖아. 응? 시스템 파고드는 변태 딱 저죠. 그리고 어그로 문명 7이 잘 끌긴 했어. 그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안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스크린 렌트. 여기는 처음부터 네버라 들어가 있어. 이게 부정적인 것처럼 해놔가지고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딱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딱 빠진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 결국엔 이제 이 뜻을 해석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멋져 보인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실 멋져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뭐 비주얼적인 건지 음향인 건지 진짜 멋져 보이는 그게 뭔지를 안 적어놨어. 그래서 이 게임의 재미 여부는 없어. 자, 그 다음. 자, 윈도우즈 센트럴. 여기도 보시면 갑자기 호플리스가 나와. 그래서 호플리스 단어가 딱 등장하면 뭐죠? 절망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 평가랑 똑같죠? 대충 보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그냥 착각 일으키기 딱 좋게 해놨어. 요즘은 세 줄 요약도 길어가지고 안 읽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해석해보면 처음 이 핸즈온이 이제 문명 7 해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문명 7 해보고 중독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시나 비겁하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안 적어놨어. 그냥 지 일기장 적어놓은 거야. 비겁하게 욕 안 먹으려고 지 문명 한 것만 자랑해놨어.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제가 봤을 때 이 PC 게이머 여기가 제일 나빠. 가장 크고 대담한 변화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문명 7이. 근데 이건 평가가 아니라 그냥 팩트잖아. 이건 게이머가 발표된 것만 봐도 가장 크고 대담한 변화인 거 누가 몰라? 재밌냐 재밌냐 없냐를 적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전문가들은 달라. 게이머랑 안디펜들 개발사 모두를 사로잡는 시적인 이 중의적 표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전 누구예요? 바로 구독자 5천도 안 되는 영향력 미미한 우주 초월이죠. 이 문명 7 광고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취미 유튜버라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본업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참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한 줄 요약해드릴게요. 문명 5, 문명 6 이거를 즐기던 방식 그대로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문명 7 못 즐겨요. 그냥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런 문명 7 시스템에 적응해서 맛보실 분들은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냥 제 한 줄 평은 딱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만들어도 대부분 안 보거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 악플 쓰거나 찬양하거나 이래.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QA로도 3년 일했었고, 게임판에서 3년 일했고, 그 다음에 서버쟁이로도 지금 7년 넘게 게임판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게임을 볼 때 개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임을 뭐 만들었는지 아니면 개발했는지가 사실 제 눈에는 되게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뭐 문명 7 UI UX 왜 있다고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게 난 내 눈엔 보여. 얘네들 시간 쫓겨서 개발했구나. 얘네 아트팀 별로 없구나. 야, 이런 게 그냥 보여 대충. 왜냐면 어차피 게임 업계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 항상 비슷비슷한 이유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그런 개발 방향성들이 유저들 기준에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또 저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자가 나와서 이제 대부 영상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자기들 개발 철학 얘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얘네들 생각은 그거라고 봐요. 문명 6, 그다음에 문명 5 이런 기존 플레이를 깨고 싶다. 내가 봤을 땐 그래. 왜냐면 문명 5랑 문명 6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항상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똑같은 목표라 가지고 서로 다르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초보자 가이드 시리즈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불가사의 편인가? 거기서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이 게임은 턴 땡기기 게임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승리 조건을 최대한 턴을 빨리 땡겨서 조건을 누가 더 빨리 맞추느냐, 그냥 그 게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플레이가 굉장히 정형화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비정상적인 빌드로 플레이를 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어차피 공식은 똑같아.
계속해서 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출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뭘 해도 우승 확정이야. 그런데 제가 불가사의 초보자 가이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반에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엔딩 때 그래프를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직선 그래프가 아니라 2차 함수 이 제곱 그래프야. 제곱 그래프 이렇게 쫙 해서 그래서 앞쪽에서 이 한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중간쯤이나 뒤에서 그 격차를 넘기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냥 곱절로 어려워져. 그래서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한번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극 초반에 이득 봐서 그 퀀텀 점퍼를 미리 한 후에 이제 스노우볼링을 굴리거나 아니면 이제 내 국가가 강해지는 그 한타 때 확실히 이득을 봐야 돼. 그냥 이게 문명 시리즈가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냥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그냥 문명 6 때 그 왜 초반에 일꾼으로 나무 베서 생산력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숲에다가 벌목장 지어놓으면 게임 전체 산출량은 당연히 벌목장 그 숲에다가 지어서 짓는 게 전체 산출량은 망치가 더 높아. 근데 지금 당장 그 숲에 있는 벌목에서 망치 안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유는 제곱으로 밀리는 거야. 이게 제곱으로 이렇게 쫙. 그래서 이 스노우볼링은 이 게임이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명 5든 문명 6든 이 플레이 구조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명 6는 이제 특수지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확장 많이 하고 망치 많이 수급하고 도시 많이 피면 산출량 터지면서 우승하는 원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뭐 문명 6 뭐 인접 보너스 이런 거 안 받아도 그냥 도시만 많으면 짱이야. 왜냐면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산출량이 도시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터지거든. 근데 이런 플레이 방식은 고인물들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그런 플레이가 이제 깊게 시스템 파먹으면서 도파민 터트리는 재미거든요. 점점 이 스노우볼링 굴려가면서 내가 강해지는 쾌감 그리고 서서히 장기적으로 이제 흘러나온 도파민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 근데 이게 뉴비들 입장에서 좋은 게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내가 이 초반 타이밍을 놓치고 뭔가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파민 수급이 어려운 뉴비는 그냥 문명 시리즈의 그런 재미와 핵심 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비가 이제 내 초보자 가이드 보면서 게임을 공부해야 돼. 자, 이러면 뉴비 기준에서는 공부하면서 게임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당장 도파민 터지는 발로란트나 에이펙스나 롤 하러 가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당연하겠지만 뉴비는 그냥 딴 게임 하러 갑니다. 그게 쉽고 편하고 돈 아끼는 선택이거든. 이게 이제 문명 시리즈 개발진 분들의 고민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가까운 뭐 모넌 시리즈 예시 좀 들어드릴까요? 옛날에는 몬스터 헌터 옛날에는 공부해야 되는 게임이었어. 몬스터 잡으러 가려면 준비 엄청 하고 막 외워야 되고 패턴도 다 익히고 그러고 가야 돼요. 거기는 진짜 사냥이에요. 나는 사냥과 전투가 재밌긴 했지만 그 과정이 진짜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월드 이후에 모넌은 어때요? 점점 캐주얼해지고 이번에 모넌 와일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딴 게임이에요. 그냥 당연히 이 모넌 근본 팬층들은 그 거부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액션 게임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뉴비들 기준에서는 그런 캐주얼하고 액션적인 부분이 다 따로따로 도파민이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적 흐름이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시대를 거스르는 게임도 나름 독창성 있게 이제 대박을 치기도 하죠. 뭐 이제 컵헤드라던가 뭐 발더스 게이트라던가 뭐 다크 소울이라던가 뭐 예시는 많죠. 근데 그 캐주얼 유저들 다 사로잡았냐? 아니야. 그래서 한 손 한 손 다 그려가지고 이제 컵헤드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게임 볼륨도 되게 작아요. 발더스 게이트? 회사 망할 뻔했잖아. 발더스 게이트 만들다가 회사 망할 뻔했잖아요. 다크 소울? 못 버텨가지고 캐주얼 유저도 잡으려고 엘든링 낸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일본 그 엘든링 그 트레일러 보니까 이제 뭐 날라댕기더만 그거 가지고 이제 근본 버렸다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도 결국엔 그런 상황 속의 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어차피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기존 팬들 데려가긴 힘들어. 기존 팬들이 원하는 게임이 문명 7으로 나오려고 했으면 문명 5보다 문명 6가 더 대박을 쳤어야지. 여러분들 안 샀잖아. 근데 나만 샀잖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진들은 뭐 문명 5로 대히트치고 이제 그 캐주얼한 유저들한테 문명하셨습니다 이런 밈도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유저들 데리고 문명 6 개발하면 대박이겠다. 이제 크크크 하고 이제 진짜 시스템 분본으로 이제 가서 빡세고 디테일한 맛을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문명 6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장 평가가 어땠어? 뭐야? 뭐 문명 5랑 다르네? 안 해. 이래버렸잖아. 이때 이제 2K 문명 개발진들은 이제 대가리가 깨진 거지. 그래서 이제 무조건 캐주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기존 시스템과 이제 플레이를 좀 탈피하려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국가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 몰입도 떨어지는 건 뭐라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거는 게임 재미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몰입도가 떨어지면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뽕 안 차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전부인 사람은 그게 안 맞는 게임인 거 맞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이제 국가 자체 뽕 차는 거 자체가 이 게임성의 일부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게임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게임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문명 7의 게임성이라는 거는 그냥 순수 플레이 재미만을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진 분들이 이제 그리고자 했던 방향성,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 핵심 부분들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삼았을 때는 이런 국가 변경 개념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다른 형태의 개념으로 들어갔어도 사실 문명 7 구조를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계속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반감 갖는 국가 변경 시스템은 결국 이제 구 문명 시리즈에서나 좀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국가 변경을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만 그런 몰입도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몰입도 재미 그냥 버려. 대신에 이 게임 다른 재미를 주겠어라고 개발진이 선택한 거고 그냥 단순 재밌게 하는 게임이라 생각했을 때 그 국가 변경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막 그 이전 문명 시리즈 할 때 막 오스만 문명 막 이렇게 뽕차면서 게임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나는 한국만 하고 나는 한국으로 뽕차온다? 뭐 이러면 인정이긴 한데 막 오스만 국가 하면서 막 내가 이 세상을 지하드로 물들이겠다. 역시 이슬람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실제 종교가 이슬람이고 내 국가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 아랍이었다 뭐 이러면서 게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스만으로 플레이할 때 그 느낌처럼 그냥 그 단순한 재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땐 문명 7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시대 변경이랑 이제 그에 맞춰서 빌드 움직여야 하는 테크 선택들? 그게 사실상 메인 재미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문명 6 특수지구 인접 보너스나 이런 거는 사실상 결국 다 이제 그 마이크로 매니징에서 오는 단순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단순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게 재밌는 거지 그게 문명 전체의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라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명 7에서의 편의성이랑 캐주얼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다 버린 거라고. 내가 이제 그 이전 문명 시리즈 재미를 문명 7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못 찾아요. 없어 아예.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시대마다 초기화되는 개념도 약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것까지 초기화를 해버린다고 싶은 게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속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는 이게 완전히 너무 다른 그 새 게임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개발진들은 그거마저도 감수를 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것마저도 스노우볼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리셋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뭐 서버 프로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개발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없잖아 있어 보여요. 그냥 따로 마일스톤 개발한 다음에 그냥 시스템 버그 최소화하려고 그냥 초기화 시키고 따로 만든 다음에 그냥 합친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표면적으로 뭐 그런 스노우볼링을 원천 차단하려고 막은 게 보여요. 그래야 뭐 잘 못하는 뉴비도 별 생각 없이 즐길 수 있게 이제 저점을 좀 보정시키고 고점을 맞춰버리는 거지. 근데 이 보정도 막 이렇게 눈에 딱 어떻게 정교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딱히 뭐라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막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몰빵이나 뭐 문화 몰빵을 해도 딱히 뭐 이제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이제 엄청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안 주는 건 아닌데 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강력한 보상이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극단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이득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거든. 오히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고인물들의 그런 도파민 걱정을 더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 게임이 돼버리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던가 이제 히오스 같은 게임처럼 다른 형태로 게임이 정형화가 돼버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복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게 더 비슷비슷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걱정하는 편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아예 스노볼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고대 시대 때 미리 대항해 시대 준비하고 또 대항해 시대 때 또 미리 근대 시대 준비하면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또 스노볼링이 굴러가요. 그래서 이제 큰 전략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만 그 방식이 좀 많이 생소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런 재미를 유저들이 원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런 4X 게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재밌긴 한데 나처럼 이렇게 이해심이 많을까? 유저들이? 그거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DLC를 좀 포석해서 만들어둔 시스템이 많아요. 당장 이제 근대 시대가 지금은 끝이란 말이에요. 다음 DLC들 뭐 현대 시대랑 뭐 미래 시대 당장 두 개로 쪼개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화 테크트리 쪽에 보면은 국가별 테크트리랑 그다음에 마스터링 테크트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과학 테크트리 쪽 DLC로 또 따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국가 영향력 이것도 독립국가 특화랑 외교 쪽 승리 점수 이런 것도 이제 DLC로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
제 눈에는 사실상 DLC 덩어리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게임 자체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이제 DLC를 내놓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약간 완성도가 살짝 애매한 상황의 느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오피셜이 아닙니다. 이게 제 추측이기 때문에 DLC는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내고 완성하자는 마인드가 좀 요즘은 강한 시대다 보니까 처음부터 100점짜리 내고 출시하는 게임 별로 많지 않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명치 완성도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순수 재미로만 봤을 때도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찰떡같이 맞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이게 새로운 변화점이 이게 유저들한테 재밌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지도 일단 출시하고 맛보시긴 해야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이 중간에 시대 바꾸면서 가로막는 게임? 이거 문명 7? 당신이 처음이야. 나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든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김치 피자 탕수육 이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한 민트 피자 탕수육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맛은 있는데 보편적 사람들한테 잘 먹힐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체로 부정적, 복합적 스타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이 정도의 선에서 맞는 사람은 맞을 텐데 막 그렇게 막 찬양할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서. 근데 또 이거는 또 이제 2K가 다 감수하는 거고, 사실 눈치 보고 사실 분들은 나중에 합본팩으로 뭐든 구매하시는 거고, 모르겠다, 난 나폴리옹이랑 쇼니쿤 팩 당장 예고로 이득 봐야 돼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약 구매하시는 거고, 뭐 그것도 이제 이것도 아마 이 영상 리뷰 올라갈 때쯤은 아마 사전 플레이 가능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맛보고 싶은 분들은 사고 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았다. 끝!